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칩에서 USB 이더넷을 포함한 커넥티비티 솔루션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규 책임입니다.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하이클 SDV를 위하여 필요한 10베이스 TNS MCU리스 솔루션인 엔드포인트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기존 도메인 아키텍처 대비 조널 아키텍처에서의 변화와 엔드 노드를 제어할 때 엔드포인트 제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HPVC, GCS 등의 제어기에서 단일 네트워크로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과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웨비나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준비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저희 마이크로칩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MCU 리스 디자인을 위한 컨트롤 오디오 라이팅 엔드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웨비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동차 와이퍼를 예로 들어 SDV, MCU 리스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퍼는 기능상 인터벌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속도 제어 혹은 눈 비가 올 때 자동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심플한 제품입니다. 자율주행 중에는 특정 상황에서 와이퍼가 카메라가 비추는 영역을 지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이 차량에서 하차할 때 도어가 열려 있는 동안에 와이퍼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 눈 예보가 있으면 와이퍼를 임의로 위로 올려두고 하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겨울철에 주차된 차량에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경우 와이퍼가 눈을 감지하여 수직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Things are connected, 즉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연관성을 보지는 못할 수 있으나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에서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러한 여러 아이디어와 생각, 지식들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SDV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오토모티브 OEM들은 아키텍처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기존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우측의 조널 아키텍처로의 변화 중 가장 큰 차이는 ECU, 즉 MCU의 존재 유무입니다. ECU, MCU가 있다는 의미는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고, 이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도메인 ECU, 서브 ECU별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조널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우측 그림에서 보다시피 별도의 ECU가 없는 형태이며, 실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MCU도 최상위단의 센트럴 컨트롤 유닛에서만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블럭은 HPVC나 GCS 등이 해당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메인 이슈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각 어플리케이션 이슈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산 이후에 특정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메인 아키텍처에서는 스위치, 도메인 이슈 등을 거쳐 각각의 이슈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널 구조에서는 센트럴 컨트롤 유닛 HPVC에서만 소프트웨어를 가지게 되므로 해당 제어기만 업데이트를 하면 엔드노드에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나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이 필요 없게 됩니다. 각 도메인별로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던 도메인 아키텍처 대비 조널 아키텍처에서는 센트럴 컨트롤 유닛에서 가상의 버추얼 이슈, 즉 V 이슈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러한 가상화를 우리는 실제 사용하고 좋아하고 있나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는 나침반, 온도, 지도, 전화,
라디오, 손전등 등 각각의 기능들이 필요로 할 때 각각의 기기들을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여야만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는 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실행시키며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나 기기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업데이트 또한 몇 번의 터치만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아키텍처 그림으로 돌아와서 엔드노드의 센서 액추에이터 기준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현재 양산되어 있는 대다수의 센서와 액추에이터들은 MCU 없이 상위단의 조널 컨트롤러의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널 아키텍처 구조에서 MCU리스 형태로 양산 중인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조널 아키텍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10베이스 TNS 솔루션이며 두 번째는 브릿지 솔루션입니다. 이미 백본 네트워크 및 상위 스위치가 100메가 기가빗 이상의 이더넷 네트워크로 구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게이트웨이 없이 10베이스 TNS로 연결하게 되면 단일 네트워크로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브릿지 솔루션은 센서 액추에이터가 지원하는 SPI, UART 등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해서 이더넷 투 시리얼을 지원하는 브릿지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이 제공하는 엔드포인트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원칩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이, MCU, 센서 액추에이터가 필요로 하는 구조 대비 리모트 컨트롤을 지원하는 엔드포인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게 되며 파이 플러스 MCU 구조를 원칩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파트의 수, PCB 공간 등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앞에서 말한 브릿지 개념의 제품으로서 이더넷 패킷을 로컬 디지털 버스, 즉 I2C, SPI, UART, GPIO 등으로 변환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상위 제어기와는 10베이스 TNS로 통신하며 엔드단에 연결된 센서 액추에이터와는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를 컨피그레이션하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슈들에서 각각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들은 어디에서 처리하게 될까요? 이때 엔드포인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아키텍처에서는 예를 들어 BMS, 도어 모듈과 같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도메인 이슈에서 처리하는 경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의 스페시픽 서비스를 도메인 이슈가 가지게 됩니다. RCP, 리모트 컨트롤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디바이스 클래스에 대하여 버추얼 이슈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모트 컨트롤 프로토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BOM을 적게 가져가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센트럴 컨트롤 유닛에 올라가는 리모트 컨트롤 CCD의 경우 오토사 컴플렉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메인 이슈에서 같은 디바이스 클래스로 다른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각 디바이스별로 드라이버 디펜던시가 있게 됩니다. RCP 아키텍처에서는 이러한 드라이버를 버추얼 이슈 내부로 이동하여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디바이스는 동일한 RC 블럭, 즉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소프트웨어 BOM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 액추에이터 등을 제어하기 위한 표준화적인 관점입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살 때마다 PC에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으나 최근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디바이스 클래스의 도입은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더 이상 불필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USB 디바이스 클래스처럼요. 두 번째는 OEM에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센서, 액추에이터의 리스트 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버추얼 ECU 외부의 드라이버 모듈을 유지하여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추얼 ECU는 리모트 컨트롤 서비스를 활용하여 명령을 전송하기 전에 해당 센서, 액추에이터 드라이버를 호출하여 리모트 컨트롤 명령을 변환합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소유권은 RCP 서비스는 오토산의 표준 CCD, 드라이버는 해당 센서 액추에이터를 제공하는 반도체 벤더에서 제공하며 버추얼 ECU는 버추얼 ECU를 위한 티어 1 공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리모트 컨트롤 서비스를 위한 MCU리스 솔루션인 엔드포인트 제품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연결되는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를 위한 컨피그레이션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컨피그레이션 툴을 활용하여 변환이 필요한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이 설정된 컨피그 파일을 만든 후 이를 별도의 툴을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에는 컨트롤 엔드포인트의 경우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정보, 오디오 엔드포인트는 토커, 리스너, 오디오 채널의 파라미터 값, 라이팅 엔드포인트 경우엔 LED 드라이버 정보 및 LED 어드레싱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MPRAM 네트워크 크리에이터라는 툴을 이용하여 엔드포인트의 모든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4개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디지털 인터페이스 설정, 연결되는 드라이버 세팅 등을 설정 후 배치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배치 파일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드를 업데이트하거나 다음에 리모트 컨피그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컨피그레이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해당 툴에서는 연결된 노드의 IP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컨피그레이션 정보 및 노드 활성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엔드포인트는 컨트롤, 비디오, 오디오 제품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제품별로 OSI 레이어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든 엔드포인트의 제품의 경우 레이어 3, IP까지 지원되며 상위 OSI 레이어는 상위 제어기를 통해서 구현되게 됩니다. 컨트롤 엔드포인트는 썸IP, UDP, IP, MAC, 이더넷, TONS, 피지컬 단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며 썸IP, UDP의 경우 고객사의 스펙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엔드포인트는 리얼타임 프로토콜인 RTP, UDP, IP, MAC, 이더넷, TONS를 통해 구현되며 IEEE 1722, AVTP 등을 이용하여 스트리밍 구현이 가능합니다. 오디오 엔드포인트 또한 AVTP를 통해서 전송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파이, 맥파이 엔드포인트 구성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성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 베이스의 구조에서는 MCU에서 하드웨어 맥, 즉 MII, RMII를 제어하기 위한 맥 드라이버가 올라가 있으며 그 위에 라이티드 웨이티드 IP, LWIP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해당 파이 노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이더넷 패킷 통신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핑, 아이펄프, 와이어샤크 등을 통해서 캡처하여 디버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파이 구조에서는 파이 구조에서와 다르게 맥을 맥파이가 가져가게 되므로 SPI로 제어하기 위한 TC6 SPI 드라이버를 MCU 단에 올려주어야 하며 마이크로칩과 같은 솔루션 제공업체는 해당 TC6 SPI 드라이버를 제공합니다. 엔드포인트로 구성하는 경우 파이, 맥파이 구조와의 차이는 MCU에 라이브러리 len 866X라고 하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RCP 커맨드 제어가 가능하며 이더넷 to SPI, 이더넷 to UART, 이더넷 to PWM, 이더넷 to GPIO, I2QC 등 해당 변환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이와 맥파이를 통해서 멀티드롭으로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 노드를 제어하게 되는 경우 각 MCU에는 하드웨어 맥, OA, SPI 등을 지원하게끔 되며 2개 이상의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제어하기 위해 LWIP의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net, if, add 등의 콜함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고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라우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라이브러리 램 866X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와 각 서비스들을 검색하고 지원해야 하는 시리얼 인터페이스, I2C, SPI, UART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등을 셋업, 실제 데이터 등을 보내고 받는 역할도 해당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라이브러리는 엔드포인트가 지원해야 하는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별로 GPIO, I2C, SPI, UART, PWM 등에 따라 각 컨트롤 메소드 등이 나뉘어 있으며 마이크로칩은 해당 컨트롤 메소드를 펑셔널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MCU리스 솔루션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롤, 오디오, 라이팅 엔드포인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와 지원 스택 등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에 맞는 제품을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센서, 액추에이터 등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컨트롤 엔드포인트, 마이크로폰, 스피커 등은 오디오 엔드포인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라이팅은 라이팅 엔드포인트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총 3개의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다음의 데모와 같이 4채널의 마이크로폰, 조이스틱을 포함한 컨트롤 유닛, 펜, RGB 등의 라이팅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앞에 아키텍처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데모에 사용된 제품은 MCU가 아닌 MCU리스 제품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템베이스티온에서는 푸드, 파워 오버 데이터 라인, 즉 이더넷 2 라인으로 파워 전송도 가능한데 이러한 데모들도 함께 시연 중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USB2 10BHz 어댑터 및 엔드포인트 EVB 제품을 공급드리고 있으며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게 RGBI, ISLED, 썸스틱, 접근 센서, 조도 센서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을 연결하여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는 와이어샥 등의 툴을 이용하여 제어기부터 센서, 액추에이터까지의 통신을 캡처하여 디코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다음과 같이 썸IP 기반의 플러그인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와이어샥에서는 제어기에서 통신하는 프로토콜의 서비스 정보, 메소드 아이디, 실제 보내지는 페이로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내지는 스트리밍 정보 또한 와이어샥을 통해서 실제 픽셀 데이터 등을 로우 레벨 형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칩의 컨트롤, 오디오, 라이팅 엔드포인트 제품과 SDV 구현을 위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엔드포인트 제품 외에도 마이크로칩에서는 10BHz 파이, 맥파이, OA3핀 트랜시버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며 성심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